네, 안녕하세요. 윤균 작가입니다. 오늘 좀 스타일이 좀 다르겠는데 어때요? 계속 요즘 날씨가 좀 우울하고 좀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좀 분위기도 좀 차분하게 가라앉혀 볼까, 좀 머리에 좀 신경 안 썼는데 오늘은 여기 그 여의도에 있는 KSB라는 또 그 로비에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작년에 이제 그 공모해가지고 수상작 대상 받으신 분이 전시가 있대가지고 찾아왔는데 보고 좀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늘의 작가 그 이세준 작가라고. 안녕하세요, 이세준입니다. 네. 아무튼 먼저 이렇게 전시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 전시에 대한 예. 약간 타이틀? 네네. 이 전시의 타이틀은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지었고요. 그 SF,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 장르의 하이 장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워즈나 스타트랙 같이 은하계라든지 전 우주를 배경으로 해서 막 외계인도 나오고 그런 분위기의 SF 소설을 통틀어서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부른대요. 그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에서 갖고 있는 어떤 클리셰들, 광선총 뿅뿅 쏠 때 나오는 그런 컬러풀한 색감, 폭발하는 이미지, 장대한 서사시가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의 클리셰를 갖고 와서 우리가 늘 접하는 현실의 사소한 풍경들을 우주적인 사건으로 확장시키는 작업을 이번 전시 때 해보고 싶었어요. 방금 뭐 광선검 막 했는데 진짜 좀 느낌들이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작업의 제목은 폭풍우 속에서 추는 춤이라는 폭풍우 제목인데 속에 춤은 춤. 제가 어떤 에세이집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서퍼였는데 상어 때문에 한쪽 팔이 본 것 같아요. 그런 폭풍우 속에서 추는 춤이라는 거를 상상하면서 진짜로 비가 막 내릴 때 춤을 신나게 추는 그 감정을 추상적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혹시 비 올 때 춤 춰본 적 있어요? 있죠. 비 올 때 네. 위통도 벗고 짧은 바지만 입고 나가서 새벽에 막 많이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던 부분 중에 한 개인데 어떤 그림은 굉장히 이렇게 추상화처럼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그림들은 굉장히 재현적인 약간 구상적인 그림들이 극단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타나고 있어요. 주제는 같은데 이렇게 이제 표현 방식에서 점점 저의 목표는 완벽하게 구상화이면서 또 완벽하게 추상화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또 완벽하게 온전하게 추상적이면서 구상적인 작업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 얼룩들 무늬들이 진짜로 벽에 그려진 똑같이 그려진 것들을 사진 찍어서 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것들도 오래된 철문에서 떨어진 녹이스로 떨어진 것들, 제가 그린 방식적으로는 구상적인데 보여지는 표면적인 건 약간 추상적인 느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그 관객들을 약간 좀 불편하게 하는 작업들이네요. 이게 약간 좀 더 구상적인 느낌. 이거는 굉장히 구상적인 느낌인데 저 그림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맥락적으로는 색깔도 조금 이어질 수 있고 중간중간 말하는 느낌들이 여기 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벽들 같은 거에 이미지들을 확대해가지고 집어넣기도 한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페인트 자국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들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얘는 구상을 추상화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구상이잖아요. 구상인데 이거를 딱 진짜 확대해버리면 추상이 될 수 있는 어떤 구제. 중간중간 이런 것들이 이제 친구들이랑 통화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그 친구가 실습으로 이런 칵테일 만드는 걸 배웠다. 그 사진 좀 줘봐 해가지고 집어넣고 또 어떤 친구가 자기가 비둘기 밥을 주다가 동네 이웃 주민한테 혼났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에피소드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작은 재미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저의 개인적이고 사변적인 것들을 살짝 단서처럼 집어넣어서 보시는 분들이 더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여기 왜 들어가 있지? 이 내용은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인 내용들이지만 조금 더 원하는 사람들은 추적히 들어가면서 또 여기 다른 상상의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게끔 하나의 뭔가 단서를 던져놓는 거네요. 그림에다가. 다시 추상으로 건너오면은 이 그림의 제목은 어항의 보글거림. 어항의 보글거림. 보글보글하는 그 보글거림이라는 제목이고요. 쥐잖아요. 그리고 이건 물고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키우는 요만한 구피 어항이 있어요. 취미로 그냥 키우시는 거예요. 먹이도 주시고 거기 이제 기포기가 보글보글 올라오는 거를 한참 보면서 멍하니 계속 그 울멍이라고 하더라고요. 멍하니 있으면서 그 보글보글거리는 소리 듣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한쪽 귀가 아예 안 들리게 되시고 반대쪽도 약청이셔가지고 나랑 되게 다르게 감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감각하지 못한 것, 내가 잘 느낄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른 타인의 감각을 나는 표현할 수 있을까? 물감을 막 던져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물감을 막 긁어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온 이미지들에서 조금 보태가면서 제가 이미지를 만들어 왔어요.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스위칭을 해서 부상적인 그림 같은 하나.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계속 배치가 이렇게 네, 그렇게 된 거고요. 이 그림은 뉴질랜드의 풍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간 건 아니고?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고. 그럼 이것도 그 누구한테 그냥 받은 거 아니면 그냥 서치? SNS에서 보고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뉴질랜드가 남반구니까 우리가 겨울일 때 거긴 여름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제 여름의 풍경이고 저는 작업실이 난방기가 망가져서 너무 추울 때 오돌오돌 떨면서 그 여름 풍경을 그려봤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내가 가보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갖고 올 수 있을까? 그런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는데 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풍경화처럼 걸어놨는데 어떤 분이 계속 보면서 막 이렇게 추워 보인다고? 너무 이게 되게 외롭고 추워 보이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가서 찌르는 부분이 있나? 몸이 기억한 것 같아요. 몸이 이쪽으로 이제 흡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네네네. 그게 가능해? 약간 초능력 같은 느낌이잖아요. 내가 텔레파시로 보냈는데 그걸 듣고서 대답해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시각 언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은 100%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그 본인한테 연구를 많이 하시네요. 자칫 잘못하면 과학적인 연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되길 바라야죠. 네. 그럼 이것도 약간 그런 형식의 이제 이런 작업들도 아까 말한 스페이스 오페라죠. 되게 우주적으로 스케일이 커다랗고 막 거시적으로 일어나는 커다란 일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사실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렇죠. 우주적인 시선을 봤을 때는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변적인 이야기들을 우주적인 스케일로 키워보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 풍경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거네요. 우리가 일상적이 봤을 때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근데 이걸 확대시켜 보면 얘들도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게끔 생각.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네. 우리 자체는 상당히 뭔가 많은데 우주라는 거대한 게 싹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얘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길가에 그냥 쓰러진 뭐 나무일 수도 있고 네. 그냥 지나 그런 건데 얘들만 딱 확대시켜 보면 얘들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것도 약간 그러면 예. 네, 작가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제가 또 다른 어떤 뭐 사진들이랑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볼 때 약간은 더 상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고 이게 어떤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까마귀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기 있는 사람이 되게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죽어 있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 자체도 폭풍의 안과 박이라는 제목인데 폭풍 속에 있을 때의 감정과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바라볼 때의 느낌을 섞어놓고 싶었어요. 불안함과 안정감, 되게 긴장하고 있는 것과 되게 편안함 같은 것들, 약간 익살스러운 것들과 진지함 같은 것들을 섞을 수 있을까? 진짜 생각이 많네요. 학교 다닐 때 좀 버스 생각 많다고 많이 들었죠. 학교 다닐 때는 그림을 못 그린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교수님들께서 네. 너는 촌에서 와서 그런 색깔이 너무 촌스러우니까 안 되겠다. 아니면 너는 감각이 너무 없다.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 여기는 약간 좀 디스플레이 자체를 좀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 되게 작잖아요. 그렇죠. 작은데 제가 그 스페이스 오페라를 상상했으니까 여기 약간 좀 우주적인 느낌. 예, 이렇게 동그란 캔버스들을 마치 별처럼 배치하고 이것들을 계속 가까이 보면은 여기 아주 작은 디테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빛점처럼 보이는 별들도 또 다른 세계처럼 보일 수 그렇지. 있게. 그냥 보면은 반짝거리는 거 하나를 보지만 전체만 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그들만의 색이 있잖아요. 네,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되게 조그만 뭐 눈사람이라든지 더 깊이 들어가서 볼 수 있으면은 나무 있고 나무도 있고 뭐 눈사람도 있고 하나의 세계처럼 보이는 거 유도했어요. 이것도 직접 가져오신 건가요? 제가 짰어요. 이 똑같은 크기로 요거는 좌대는 제가 만든 거고 목공소에 부탁해가지고 캔버스도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중력이 있는 지구에서는 위 아래가 있지만 우주로 나가면 위 아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그림이 있으면 재밌겠다. 근데 약간 신체 내부 어떤 그런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예. 사람이 소우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네네. 이게 만약에 소우주 같은 거라면은 이게 우주의 지도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은 지도고 또 우리가 여기가 우주선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어디 별로 날아갈지 회의하는 느낌이 가지고 우주 같은 거고. 내용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우주적이고 뭔가 이렇게는 막상 딱 들어보니까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우주는 그냥 그 클리셰를 갖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작가님 작품 같은 경우는 의외로 작가님 발언권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약간. 공시현 TV에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발언권은. 네. 오늘 너무 원하는 사람들은 설명 너무 잘 듣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또 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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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